오늘 제가 주제로 발표드릴 부분은 AI 네이티브로 기업의 전환이라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AX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실 텐데, 오늘 제 세션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셔야 될지를 하나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뺏길 거다라는 얘기는 젠슨왕뿐만이 아니라 여러 석학들, 리더들이 하고 계신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개인도 그렇지만 결국 기업도 AX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현재의 그 위치를 뺏길 수 있는 경쟁 리스크에는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AI 네이티브로 전환한다는 것은 결국 AI 기반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E2E 프로세스 전체를 다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고객을 만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듣는 부분들이 AX는 그러면 바텀업으로 진행해야 됩니까? 탑다운으로 진행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듣고요. 저도 고객사의 AX를 여정을 지원을 하면서 바텀업 어프로치하는 고객사도 보고 있고 탑다운 어프로치하는 고객사도 보고 있고 하이브리드로 두 가지 다 하는 어프로치들을 보고 있는데, 결론은 저는 하이브리드가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바텀업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는 플랫폼을 먼저 도입을 하고 개인, 그룹, 조직들에게 플랫폼을 열어주고 다양한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부서 단위의, 개인 단위의 사무 생산성 혁신하는 부분들에 AI를 적극적으로 쓰게끔 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이제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텀업 어프로치의 장점은 아무래도 임직원 AI 리터러시를 높이는 쪽에 당연히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회사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은 그렇게 개개인의 사무 생산성, 그리고 개별 단위 부서의 업무 혁신을 회사 전반적으로 과연 투자 대비 ROI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답변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성과 측정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바텀업에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할 텐데요. 반대로 탑다운 어프로치는 말 그대로 경영자가 특정 업무를 전체를 엔드투엔드를 다 바꾸겠다. 심지어는 하나의 기존에 특정 업무를 하던 부서를 없애고 그 부서를 전부 AX로 자동화하고 자율화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제로 KPI를 매저를 하고 프로세스가 전체 엔드투엔드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그 KPI가 달성되는지를 매저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 ROI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KPI를 측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결국 되게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ROI 측정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ROI는 에이전트는 LLM을 사용하고 토큰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크레딧이라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는데 결국 그 근간이 되는 부분들은 토큰이고요. 그러면 그 토큰을 가지고 누가 얼마큼 사용을 했고 그 토큰 사용한 만큼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저희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업무에는 더 많은 토큰을 배정을 하고 또 토큰에 대한 횟수에 대한 부분들도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정 부서가 특정 개인이 많이 쓰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뭔가 분배하는 차원에서 전체 거버넌스 컨트롤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거 KPI를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많이 받습니다. 저희 특정 고객사의 말씀을 좀 드려보면 특정 고객사는 KPI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AI 자체의 성능에 대한 KPI입니다. 그래서 AI가 정말 이 일을 함으로써 정확성이 높아졌는지 커버리지가 넓어졌는지를 보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수동적으로 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분량을 판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분량의 판정의 기준을 사람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준으로 판정하는 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을 하면서의 오차 범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AI가 대체하면서 어큐러시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것이 첫 번째 유형의 KPI일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의 KPI는 비즈니스 워크플로우 전체의 KPI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워크플로우 전체 하나의 특정 업무가 엔드투엔드 전체 업무가 AX 전환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효율이 얼마큼 좋아졌는지, 사람은 얼마큼
근무 시간은 줄었는지, 사람의 투입 얼마큼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워크플로우 기반의 KPI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KP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반적으로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엔드투엔드 업무 프로세스들의 혁신이 모여서 실제로 품질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이런 것들을 매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뒤로 가면 갈수록 API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AI 네이티브를 전환하는 6가지 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것부터 AI 레디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람과 문화, 사람을 양성시키고 AX를 장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까지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스 리디자인 한다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RPA 기반으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얘기할 때는 사람이 하는 업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들을 자동화할 때 효과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을 기존에 이제 RPA로 해왔다면, 지금 에이전트 시대에서 AX는 사람이 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처럼 일하는 에이전트들과 협업을 하고, 때때로는 같이 협업을 하고, 때때로는 나의 업무를 대행해서 실행시키기도 하고, 또는 업무를 확장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형태의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디자인하게 되고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은 기존에 있던 업무 프로세스들을 자동화 관점뿐만이 아니라 에이전트로 진행을 하면서 할 수 없었던 업무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효율을 좀 어떻게 하면 더 높일까에 대한 부분들로 전체를 리디자인하는 것들을 저희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맥킨지의 리포트를 보면 향후 3년 내에 AI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현재 1,800여 개의 기업이 답변을 했는데, 색깔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밑에 있는 파란색으로 가실수록 혁신적 변화를 하면서 에이전트를 도입하겠다라고 한 기업들이고, 위로 갈수록 뭔가 테스트하는 형태로 실험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혁신적으로 프로세스를 리디자인하는 회사들이 오른편에 있는 성과를 낸 기업들의 비중들이 결국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금 미진하게 테스트를 하고 그때 검증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프로세스 전체를 시작부터 리디자인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탑다운 어프로치 진행을 해야 결국 큰 성과를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게 통계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AI 성과를 결정짓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또 하나 이제 AI 레디 데이터일 겁니다. AI 레디 데이터는 말씀 다 아시는 것처럼 갑이지 인, 갑이지 아웃이죠. 그래서 AI 레디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AX를 추진한다는 건 사실은 단서지지 않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까지는 유사한 형태의 일이 될 텐데요. 이 AI 레디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키포인트들을 한 4가지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이 갖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다 AI 레디 데이터를 바꾸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까 프로세스를 리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리디자인 할 때 전환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부터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선정이 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결측치를 채운다든지 또는 중복 데이터들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데이터의 정제 작업들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데이터가 실제로 잘 불려 쓰이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가 어떨 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이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데이터의 품질이 좀 정리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AI가 실제로 에이전트가 불러 쓸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형 변환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일례로 텍스트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가 끝난 데이터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서 청킹을 해서 인베이딩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실제 쓸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정형 데이터, 숫자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마트를 만들어 놓고 해당 데이터의 마트에 메타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나중에 에이전트가 해당 수치 데이터들을 불러 오려고 할 때 데이터를 잘 찾을 수 있게끔 준비하는 부분들이 AI 활용을 위한 구조하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품질을 준비를 하고 구조를 전환한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권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의 권한이 에이전트가 해당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에이전트의 권한과 원본 데이터의 권한이 실제로 위배되지 않도록 권한 관리를 엔드투엔드를 시미스 있게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들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융권에 있는 저희 고객들의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로 원천 데이터에 있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모두를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전처리를 작업을 진행을 하고 전처리를 작업이 끝난 데이터들을 한 군데 잘 모아서 때때로는 데이터 레이크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요. 레이크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 마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가 잘 정제돼서 모여 있으면 그 모여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AI 서비스하기 위한 허브를 구성을 하고 에이전트 플랫폼과 연계해서 에이전트를 실제로 만들면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들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AI 레디 데이터가 준비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결국 에이전트를 만들고 운영하고 거버넌스를 가져가는 체계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에이전트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먼저 개발자들의 페르소나에 따라서 다양한 환경의 에이전트 개발 환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 사무를 하시는 분들도 프롬프트 기반으로 자연어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해당 에이전트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시스템에 연계해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되고요. 또 그것보다 아직까지는 에이전트가 AI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그대로 준용해서 순서대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케이스에서는 워크플로우 형태로 에이전트를 구성을 하고 에이전트가 실제로 그 구성된 플로우대로 실제 동작하고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워크플로우 기반의 로코드 기반의 개발 환경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 어드밴스드한 복잡 다단한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발자가 프로코드 환경에서 스크립트 기반으로 코딩을 해 나가면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체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내에서 만들어진 에이전트와 사외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잘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내에 있는 또는 그룹사라고 한다면 그룹사 전체의 공통이 되는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들은 등록된 에이전트와 도구 또는 에이전트가 활용하는 스킬들을 재사용을 하게 되고 내가 권한이 있는 에이전트들, 권한이 있는 도구들을 에이전트를 만들 때 활용해 쓰실 수가 있게 되고 저희가 등록을 할 때 에이전트가 잘 불려 쓸 수 있게끔 호출돼서 쓸 수 있게끔 메타데이터를 잘 정리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이전트 디렉토리 서비스라고 하는데 각각의 에이전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도구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등록하는 과정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최종 엔드 유저가 사용을 할 때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 일에 가장 잘 맞는 에이전트를 알아서 골라서 하나 이상의 에이전트들을 오케스트레이션에 나가면서 멀티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체계대로 유저들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등록하고 같이 쉐어하고 재활용하고 사용하는 이런 일련의 에이전트 옵스 체계가 있다면 기업 관점에서는 전체 이 에이전트들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ROI, KPI가 정말 달성이 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거버넌스 체계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를 등록하는 시점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이미 이제 로깅을 하고 기록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에이전트가 정말 사용하기로 했던 도구와 시스템과 연결해서 쓰고 있는지 사용하면 안 되는 권한이 없는 데이터와 시스템에 연결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거버넌스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에이전트가 사내에 있는 에이전트, 사내 도구뿐만 아니라 사외 도구들을 볼 때는 검증된 도구 외에 등록할 때는 이 특정 도구를 쓰기로 했는데 이 도구는 안전한 도구였는데 실제로 쓰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면서 검증되지 않은 도구들, 리스크가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에이전트나 MCP 가드를 통해서 실제로 에이전트가 동작할 때 엔드투엔드의 전체 도구들을 봐가면서 원하는 대로 약속한 대로 동작하는지 또 그 사이에 리스크는 없는지 판단하는 가드레일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실제로 도구를 쓰고 토큰을 쓸 때 얼마큼 쓰고 있는지를 계속 미터링을 하고
해당된 미터링 바탕으로 정해놓은 KPI가 달성이 되고 있는지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체계들이 전체 에이전트 거버넌스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에이전트의 AI 레디 데이터를 만들고 에이전트 오수 체계에서 다양한 에이전트를 만들어 활용을 하고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운영을 해 나갈 때 결국은 사람이 활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적으로 AI 에이전트를 잘 거버넌스를 가져와서 운영할 것인가와 사람들을 양성하고 문화를 전파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이건 저희 SDS의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 SDS에서는 작년 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전사적으로 에이전트를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AX 센터를 만들고 CAIO를 선임을 해서 CAIO 중심으로 사내의 에이전트 기반의 AX 전환을 리딩을 하는 조직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텀업 어프로치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각 조직마다 AI 크루를 선정해서 해당 AI 크루를 중심으로 개별 개인의 생산성과 그룹 하위 조직 단위의 업무 생산성 높이는 작업들을 장려를 하고 실제로 저희 현재 SDS AI 크루는 한 11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인력들 중심으로 에이전트를 만들고 실제로 효과들을 좀 보는 부분들을 계속 측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연말에 이제 AI 서밋이 되면 서밋을 진행하면 실제로 우수 사례를 발굴을 하고 발굴된 우수 사례에 한해서는 상금과 또 해외 연수 기회들을 주는 등 이렇게 다양한 프로모션 제공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임직원들의 AI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체계와 교육에 맞는 인증 체계를 통해서 높은 인정을 취득하면 취득할수록 진급이나 다양한 가산점을 주는 이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임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임원과 경영진들까지 합숙 교육을 해 나가면서 리더들에 대한 AI 리터러시를 높이는 작업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사례를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사례는 우리은행의 사례입니다. 우리은행은 아까 이 전에서 김수현 전문님이 와서 발표해 주셨는데 EY와 작년 한 해 동안 회사를 AX로 전환하겠다. 우리는 금융회사지만 우리는 앞으로 AX 회사다라고 대표님께서 선언을 하시면서 1년 동안 5대 업무를 선정을 하고 5대 업무에 27개 핵심 업무에 175개 이상의 에이전트를 만들겠다라고 디자인을 하셨고 올해부터는 저희 SDS와 함께 해당 에이전트들을 고객 관리 기업 여신에서부터 자산관리, 업무 자동화까지 이 전반적인 전체의 업무 프로세스들을 에이전트 기반으로 바꾸는 작업 여정을 저희 SDS와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정은 저희 패브릭스 기반으로 우리은행 향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 플랫폼 기반에 다양한 300여 개 이상의 에이전트들을 만들어 나가고요. 내년 하반기까지 진행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재설계하고 에이전트를 변화하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은 활용처가 있고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들이 나는 레그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 기반의 에이전트들은 많이 만들고 있는데 금융회사예요. 나는 제조회사예요. 우리 회사에는 정말 많은 숫자형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이전트가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하는 업무들을 대체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들 저희가 많이 받고 있고요. 이건 실제로 저희의 어프로치입니다. 텍스트 투 SQL, 텍스트 투 어널리틱스 에이전트라고 저희는 T2A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에이전트에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 형태로 리더 에이전트가 다양한 서브 에이전트들을 호출해서 동작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텍스트 투 에이전트가 왜 필요하냐면 보통 기업에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 툴을 도입해서 쓰시는데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내가 원하는 정보들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그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자주 질문하는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한 쿼리들, 그 쿼리를 잘 답변하기 위한 데이터 마트를 구성해서 그 마트 중심으로 결국 BI 툴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계속 트렌드는 바뀌고 계속 새로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할 때마다 IT 개발자한테 새롭게 마트를 구성해줘, 새롭게 쿼리를 짜줘 해야지만 실제로 BI 툴이 잘 워킹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자연어 기반으로 나는 그냥 쿼리는 나는 모르겠고 쿼리는 모르지만 자연어 기반으로 질의하면 그거에 대한 원하는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는 답변을 만들어줘 라는 게 이제 T2A 에이전트의 이제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T2A 에이전트는 먼저
자주 쓰는 쿼리들, 자주 쓰는 데이터, 그 마트에 있는 스키마 이런 부분들을 먼저 그래프 DB라고 하는, 요새 온톨로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프 DB 형태대로 실제로 DB 스키마와 업종 지식 이런 부분들을 착 연결을 해서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와 테이블, 그리고 자주 쓰는 쿼리, 질의들을 이렇게 링크를 좀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질의를 하게 되면 잽싸게 이 날리지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테이블과 어떤 쿼리를 쓰면 이게 잘 해결이 될 것 같아 라는 걸 먼저 추천해주는 방식을 저는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초벌로 추천하는 테이블과 메타데이터와 쿼리를 가지고 밑에 있는 텍스트 투 SQL 에이전트는 실제로 사용자에 있는 질문, 사용자가 준 자연어에서 원하는 그 안에 넣어야 되는 다양한 그 파라미터 정보들을 뽑아서 실제 쿼리도 만들고 쿼리를 테이블에 실행을 해보고 원하는 데이터 나오는지 판단을 해보고 실제 원하는 데이터 나오지 않으면 다시 에이전트가 쿼리를 다 리디파인해서 수정해서 만들어 나가는 형태대로 저희는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사례입니다. 왼편에 있는 게 사용자가 자연어를 이렇게 준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23년 4Q에 나의 제품의 매출과 마켓쉐어를 보고 싶고 우리가 그 당시에 경쟁자의 제품은 어땠고 프로모션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보고 싶어 라는 자연어의 질을 이렇게 쭉 했더니 오른편에 같은 이런 정형화된 형태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이 주는 형태의 답변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잘 주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예, 해당 결과는 저희가 스파이더 2.0이라고 하는 텍스트 투 SQL을 테스트하는 이제 벤치마크, 글로벌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벤치마크였어요. 이 스파이더 2.0은 기업에서 현실 세계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지저분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되게 실질적인 그런 데이터셋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25년 11월 달에 방금 설명드린 그 로직으로 그 당시 글로벌 1등을 찍어봤던 저희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지금 설명드린 삼성 SDS의 AX 플랫폼들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I 레디 데이터부터 에이전트 거버넌스까지 저희 세 가지 솔루션 플랫폼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레디 데이터는 브라이틱스 AI 기반으로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를 실제로 AI 레디 데이터를 만들고 그러면 패브릭스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다양한 유형의 에이전트 노코드, 로코드, 프로코드 환경에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체계들을 공유해드리고 브리티 오토메이션에서는 해당되는 에이전트들 또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RPA, BPA 더 나아가서 오늘 뒤에 설명드릴 컴퓨터 유저 에이전트 기반으로 다양한 실행하는 도구들까지 연결이 돼서 AI 레디 데이터부터 자동화까지 전체 시밀스하게 연결되는 구조로 고객의 AX 전이를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패브릭스가 오늘 좀 많이 설명이 될 텐데요. 패브릭스의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사내의 지식과 업무 시스템 또 밖의 서드파티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면 이 연결되는 솔루션들과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싱글 에이전트나 멀티 에이전트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 만들어진 에이전트는 스토어에서 마켓플레이스 역할하는 스토어에서 공유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고 AI 챗에서는 그 만들어진 에이전트들을 권한 있는 사람들만 활용을 하고 필요하다면 밖에 레가시 시스템에서 API 연결해서 쓰는 형태이고 그 밑단에는 다양한 에이전트 거버넌스 체계들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 패브릭스는 말씀드린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 개발 환경도 지원을 하고 있고 진입형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들 그래서 문서 파싱하는 부분들을 되게 정합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멀티모달 문서를 파싱한다든지 또 에이전틱하게 레그를 해서 단순하게 한번 질문하고 답변 오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했을 때 최적의 답변이 오는지를 판단해 나가면서 답변의 질을 높이는 기술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양한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부분들 또 확장 가능한 생태계로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스킬과 MCP들을 제공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쉐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고요. 또 전체에 대한 거버넌스와 인프라 운영들까지 다 올인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삼총사를 가지고 AX를 지원을 하는데 고객사가 만약에 갖고 있는 데이터와 시스템이 퍼블릭으로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또 오픈AI의 엔터프라이즈 버전도 저희가 리셀링 파트너로서 국내 최초 리셀링 파트너로서 저희가 열심히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리셀링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오픈 AI 엔터프라이즈 적용하셨을 때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온보딩을 지원하는 부분부터 실제로 활용도를 높여서 성과를 내는 부분까지 전체의 패키지를 지원해 나가면서 플랫폼 도입과 동시에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벌써 저희가 1월부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20여 개 정도의 고객사들이 저희 전의에 좀 동참을 해주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기사도 조금씩 나기 시작했는데 저희 삼성 관계사도 6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외부 AI들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기밀 데이터 환경은 저희 패브릭스, 그리고 아까 삼총사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만들고 관리 운영을 하고요. 비기밀 데이터는 밖에 있는 서비스들, 오픈 AI를 비롯한 다양한 제미나이, 그리고 엔스로픽, 클로드 같은 모델들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이 전반적인 거버넌스는 패브릭스가 다 가져가는 형태대로 AX를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픈 AI에 대해서는 또 추후 세션에서 오픈 AI에서 또 좋은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SDS의 다양한 AX 오퍼닝을 통해서 고객사분들, 파트너사분들과 같이 AX 전의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